자, 분산분석은 몇 개 집단이요? 3개 이상 집단이 뭐라고요? 3개 이상 집단을 하게 되는데 2개 집단도 할 수는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2개 집단도 할 수는 있는데 첫 번째 분산분석의 가정은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 이 3가지를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독립표본 T검정은 얘를 등분산이 되든 등분산이 안 되든 그 결과가 나와요. 하지만 분산분석은 뭐라고요? 등분산성은 무조건 충족해야 됩니다. 이거 충족하지 않으면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요. 대기업의 분산과 중소기업의 분산은 다르다면 얘는 무조건 독립 T로 돌려야 돼요. 분산분석을 돌리면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등분산성을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되는데 다시요. 기무가설은 어떻게 설정하시면 된다고요? 집단 간에 따라서 평균의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 어떻게 된다고요? 최소한 뭐라고요? 최소한 하나 집단의 평균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까 T분포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뭔가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디다 써? T분포 어디다 써?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만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이게 뭐냐면은 얘는 임계치, 즉 기준값이란 말이에요. 얘는 뭐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기준값이에요. 기준값. 근데 우리가 계산한 값이 얘 범위보다 크면 돼야 안 돼요. 크면 일정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임계치보다 우리가 실제로 구한 표본의 검정 통계를 커버리면요. 기무가설 기각이에요, 채택이에요? 크면 무조건 기각이에요. 만약에 임계치보다 크면 검정 통계량이 임계치보다 크면 기무가설 기각이에요. 기무가설 기각.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P값은 어떻게 돼요? 유의수준 알파보다 작아야 돼요. 서로의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이거는 임계치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임계치보다 실제 관측값이 커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근데 얘네들은 구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된다고요? N수 집어넣고 유의수준 넣고 이 값을 1.645야. 그럼 우리가 실제 검정 통계를 통해서 1.7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1.64보다 커요, 작아요? 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는 말이에요. 기무가설을 기각을 해버려. 그러면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얘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임계치도 구해야 되지, 검정 통계량도 구해야 되지, 귀찮아. 그러니까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통계 패키지 돌려서 그냥 P값만 구하면 된 거예요. 우리는 P값만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즘 문제들이 점점 회계 분석까지만 아마 제가 봐도 그 정도 수준이 나올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게요. 따라서 요게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검정 통계량이 마이너스 2.00이에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2.00이에요. 근데 아까 임계치는 2.31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보다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돼요? 벗어나요? 이 범위 안에, 만약 임계치 안에 범위가 얘 검정 통계를 들어가니까 포함이 되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차이가 안 나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 마이너스 2.31부터 2.31 사이에 2.0이 들어갔어요? 안 났어요?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이해되세요? 조금?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면 뭐라고요?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얘보다 커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크거나 아예 작아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작아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죠. 따라서 독립 T도 이렇게 됐고요. 이제 분산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분석. 따라서 분산분석은 기무가설, 대립가설 차이가 없다. 최소한 하나의 집단의 차이가 있다. 이 정도는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유치하지만 요거 빼고 그 다음에 요거 빼고 나머지 것들 빼고 실제로 임계치를 주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임계치를 주어지고 해석해봐라. 한번 해볼게요. 만약 임계치가 0.775다. 만약 임계치가 0.775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임계치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자유도에다가 F 테스트 값을 넣어야 돼. 근데 그래서 F 표를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05에 F 값에 해당되는 그 값을 유의수 얘를 주어질 거야. 얘를 주어지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얘는 구하실 수 있겠죠?
얘를 구하시면 되고요. 평균 제곱 어떻게 된다고? 얘를 자유도로 나누고 다시 한번 또 나누면 F값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여기 F값이 만약에 0.882예요. 근데 임계치가 0.776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임계치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럼 기무가세 기각이에요, 채택이에요? 기무가세 기각하니까 최소한 하나의 집단 차이가 있다. 뭐라고요? 최소한 하나의 집단의 차이가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 주어져요. 임계치는 주어져요. 얘는 이건 어디 가서도 다 주어져요. 근데 일반적으로 P값이 P값. 만약 이런다면 어떻게 되나? 만약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 없애버리고, 얘 없고, 얘 없고, 얘 없고, 나머지 건 구하고 해석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얘는 제곱하고 얘는 구하실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집단가는 몇 개의 집단이에요, 지금? 3개의 집단이기 때문에 자유도는 몇이에요? 2. 그 다음에 총 394란 말이에요. 합계 자유도는요? 394. 그리고 얘는 394에서 2를 빼니까 뭐라고? 394에서 2를 빼니까 392. 그리고 얘를 나눠. 그것도 나눠. F값을 구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유의 확률을 보시면 0.000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0.01보다도 작아요. 그럼 기무가세 기각이에요, 채택이에요? 기각. 결론은 뭐예요? 아니라니까. 최소한 하나 집단. 뭐라고요? 최소. 여기서 많이 틀려. 이거면 그냥 차이가 있다 그러면 가는 거야. 그냥 다 풀어놓고. 뭐라고요? 최소한 하나 집단. 뭐라고요? 최소한 하나 집단의 차이가 있다. 최소한 하나 집단의 차이가 있다. 만약에 30점이면 이거 나올 수 있겠다. 이건 나올 수 있겠다. 네, 해석하는 것까지. 기무가설, 대립가설. 독립변수, 종속변수. 기무가설, 대립가설. 그 다음에 채우세요. 그 다음에 해석하시오. 30점짜리. 근데 실제로 푸는 거 뭐라고요? 몇 줄 안 돼요. 8줄이면 끝이야. 8줄이면. 8줄이면 더 이상 쓸 게 없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라고요? 평균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평균인데 성적의 평균이죠. 뭐라고요? 성적의 평균. 그러니까 성적이 해야 되는 거예요. 종속변수는 성적변수가 되는 거고 독립변수는 뭐가 된다고요? 학교 유형. 얘는 질적, 얘는 양적. 이렇기 때문에 근데 질적 속성이 몇 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3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분산분석이라고 하셔야 된다고. 왜 분산분석을 돌려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종속변수가 성적이 양적 변수이고 독립변수인 종속변수가 또 학교 유형이 질적 변수인데 3개 이상 분석이기 때문에 세 집단의 평균 차이 검정이면 뭐가 된다고요? 이런 배치의 분산분석이 된다. 네. 자, 그 결과 얘는 채우실 수 있어야 돼. 얘는 손으로 못 구해요. 얘는 이 표를 가지고 얘는 못 구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빵꾸가 날 때 구하는 거예요. 빵꾸가 날 때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알아서 구하시면 되고 F값은 다 채우셔야 되겠죠. 계산기를 꼭 가져가셔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되시면 말씀하시고 이해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여기를 모르시면 뒤에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뒤에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요 기준 이런 것들의 자유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F값이 다시요. 이 F값이 20.269예요. 근데 P값이 주어지지 않고 만약에 임계치가 22.11이야. 이거 좀 아니다. 19.888이야, 아마. 19.888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임계치는 19.888. F값은 20.269예요. 임계치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럼 기무가세 기각이에요, 채택이에요? 기각한단 말이에요. 다시요. 이거는 임계치보다 크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 이거는 뭐라고요? 임계치보다 커버리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에 반해 P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차이가 난다. 이거 서로 간에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요건 조금 이해되시겠어요? 네? 임계치보다, 다시 뭐라고요? 기억나세요? 뭐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임계치보다 커버리면 차이가 난다고요. 뭐라고요? 여기서 벗어났으니까 차이가 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이거 한번 나와라. 난 대박 치겠다. 야, 이거 나오겠는데, 이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지네들끼리 돌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얘네들끼리 돌려. 어떻게 돌리냐? 쉽게 말씀드리면 얘네들끼리 독립 T, 얘네들끼리 독립 T, 얘네들끼리 독립 T를 돌리는 거야. 그래서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 지가 알아서 계산을 해. 계산을 막 해가다가 결론으로 이런 결과치가 나오실 거예요. 얘가 나오실 거예요. 거의 다 얘가 많이 나와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공립과 사립 기타가 나타나는데
공립이 평균이 76.4, 자, 사립이 78점, 그다음 기타가 84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집단 차이가 날 수 없는데 사후 검정이라고 해요. 얘를 사후 검정이라면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지금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2개의 집단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집단은 뭐가 속하는 걸까요? 1집단은 뭐가 속하는 거예요? 공립하고 사립이 속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2집단은 뭐가 속하는 거예요? 기타만 속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립, 여기에 똑같이 70.873이 나온다면 1집단에는 뭐가 속하는 거예요? 공립하고 사립이 속하는 거고 2집단에는 사립하고 기타가 속하는 거예요. 뭐냐면 얘네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얘가 사립이 되는 거예요. 샌드위치 교차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여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1집단과 2집단은 구분되는데 1집단은요. 공립과 사립이 속하는 거고 2집단은요. 기타만 속하는 거죠. 그쵸? 네. 근데 평균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미 분류가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고 이미 분류가 됐어. 근데 1집단의 평균이 높아 보이세요? 2집단의 평균이 높아 보이세요? 1집단이 높아 보이세요? 2집단이 높아 보이세요? 2집단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는 기타가 공립과 사립에 비해서 통계학적으로 가장 높다. 공립하고 사립은 같은 집단이에요. 이해되세요? 공립하고 사립은 같은 집단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P값이 0.05보다 커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0.05보다 크게 되는 거고요. 이 집단은 뭐예요? 혼자니까 1이 되는 거고 얘네들끼리의 P값이 얼마 된다고요? 0.05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끼리는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0.0이라고 비교해야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0.0이라고 비교해야죠. 여기서는 0.0이라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나타났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1집단은 뭐가 속하는 건가요? 공립이. 2집단에는요? 사립. 3집단에는요? 기타가 속하는 거 맞나요? 그럼 가장 높은 집단은 뭐예요? 기타. 그 다음에 사립. 그 다음에 공립. 공립이요. 얘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얘는 뭐가 된다고요? 기타. 그 다음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사립. 그 다음에요. 공립.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다. 이에 반해서 앞에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타가 가장 높은 거고 그 다음에요. 공립하고 사립은 같은 거죠. 그쵸? 이렇게 표시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근데 얘를 거의 다 얘를 나올 거고요. 혹시 몰라서 얘를 말씀드린 거. 혹시 몰라서. 자, 얘를 보시게 되면 얘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차이가 있는 변수에만 표시를 하다. 뭐라고요? 차이가 있는 변수에만 표시를 하다. 따라서 공립하고 사립은 같은 집단이라는 거죠. 공립하고 사립은 같은 집단이라는 거고요. 사립하고 기타는 다른 집단. 공립하고 기타도 다른 집단. 근데 공립하고 사립은 요 정도 되는 거고요. 기타가 요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집단은 뭐예요? 이 표를 보시게 되면 가장 높은 집단은 뭐예요? 왜 기타예요? 왜 기타예요? 앞에 있는 평균이 가장 높기 때문이에요. 거의 다 얘로 나올 거예요. 다시. 거의 다 이 표시로 나오겠지만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되냐? 공립하고 사립은 같은 집단이라는 거죠. 나 사립하고 기타는 다른 집단, 공립하고 기타도 다른 집단이야. 그러면 기타가 가장 낮든지 기타가 가장 높은 거야. 우리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와야 된다고? 앞에 있는 여기는 P값, P값이래. 평균값을 보시면 80.882로 가장 높다. 통계학적으로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런 배치 분산분석.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런 배치 분산분석이 됩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한번 분석을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SPSS가 없고 그냥 이건 엑셀로 되어 있는 걸로 똑같이 풀어볼게요. 근데 뉴 연령대를 보시게 되면 제가 3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어 있죠. 맞나요? 네, 얘가 3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 건데요. 제가
지금 차이가 안 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산 문서. 이론 배치 문서. 자, 고급에서 제가 원하는 뉴 연령대를 집어넣을 거고요. 분석에서는 제가 21번 만족도 한번 볼게요. 넣고 여기서 LSD, 거의 다 LSD를 많이 쓰면 다른 방법도 있는데 넣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결과치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개수를 보시게 되면 20대는 126 이렇게 N수가 나타나시나요? 그런가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건 40대가 높아 보이시죠? 40대가 높잖아요. 근데 누가 높은 정말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원하는 건 뭐라고요? 밑에 있는 분상 분석표에 있는 P값을 구하셔야 된다고. 뭐라고? 이거에 나온 P값을 환산하는 이거 해석을 하셔야 돼. 자, 0.0보다 자, 0.0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김무가설 채택. 결론은 뭐예요? 차이가 나지 않는다. 만약에 얘가 0.049라고 할게요. 0.000이라고 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0.0보다 작으니까. 김무가설 기각. 그럼 뭐가요? 아니라니까요. 최소한. 이게 확 가는 거야, 거기서 그냥. 최소한 문과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30점이면 제가 10점 날라가요. 그거 안 쓰면 10점 이상 날라가고. 최소한 하나 집단 차이가 있다. 뭐라고? 최소한 하나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 평균의 차이가 있다. 그 명확하게 쓰셔야 되고요. 세 개의 집단이기 때문에 SSR은 몇 개가 된다고요? 자유도는 세 개의 집단이니까 두 개가 되는 거고요. 지금 N수가 보면 한 334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33, 4. 그래서 해서 지가 알아서 나누면 F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쵸? 네, 이거와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차이가 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1그룹 이렇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1그룹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끼리는 점수에는 약 가장 작은 거와 가장 높은 거와 0.1점 정도 차이가 있지만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와 30대, 40대 우리는 만족도의 평균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차이가 나는 집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이가 나는 거. Q4를 넣고 직급이었을 거예요. 직급. 직급 변경. 자, 원급, 책임급, 선임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교육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교육기회가 되는데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원급, 선임급, 책임급의 네? 교육기회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원급은 교육기회가 3.5점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책임급은 4.06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0점 약 가장 낮은 거 0.5점 정도 차이가 나죠? 그쵸? 가장 높은 거와 가장 낮은 게 0.53점 대충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뭘 봐야 된다고요? P값을 보셔야 된다. 뭘 봐야 된다고요? P값을 보셔야 돼. 이 결과 뭐예요? 0.05보다 0.01보다도 작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최소한 하나 집단 뭐라고요? 최소한 하나 집단 차이다. 뭐라고요? 최소한 하나의 직급별에 대해서는 얘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집단의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1, 2가 높은 건지 3만 높은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밑에 있는 사후 분석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몇 개 집단으로 구분되시는 거예요? 자, 천천히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많이 좋아. 이거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어렵지 않아요. 이거 보시면 그냥 해석만 하시면 돼. 몇 개 집단은 구분된다고요? 아, 그래요. 두 개 집단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1집단은 뭐가 속하는 거예요? 원급. 얘는 평균 때문에 얘가 돌아가요. 평균이 높은 게 아래로 내려가요. 자, 이 집단은 어떻게 되시나요? 선임급과 책임급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1그룹과 2그룹 간에 지금 구분이 됐어. 그러면 1그룹과 2그룹 간에는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1그룹 가장 낮은 집단은 뭐가 된다고요? 원급이 교육 기회에 대해서 나에게는 좀 기회가 좀 적다고 판단하는 거고 선임급과 책임급은 나는 많이 받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원급을 위해서 원급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더 많이 부여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선임급과 책임급이
줄이는 게 아니라 원급에 대해서 이걸 널 왜 어제도 가고 지난달에 가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으라는 교육을 하셔야 된다.